네, 안녕하십니까. 나눔 경영 컨설팅 김종혁 대표입니다.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집권 당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보호무역과 관세 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경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하면 나눔 경영 컨설팅.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크게 흔들 것이고 한국 역시 이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재선 이후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먼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동안 유예했던 관세를 3월에 변경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며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고 유해나 철폐 없이 석유 및 정유 제품에도 지속적인 관세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이번 보호무역 정책의 핵심 특징은 상호 관세 부과 원칙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고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 조건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누군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똑같이 부과할 것이다. 아주 단순한 원칙이지만 미국에 매우 유리할 것이다. 다시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한국이 기존 한미 FTA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낮추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유럽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맞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가 유럽 시장에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과 함께 강달러 정책을 용인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기 집권 당시에는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강달러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달러 정책이 지속될 경우에 전 세계 각국은 외환 보유액을 늘리기 위해서 달러 확보에 주력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확보된 달러는 미국 국채의 매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따라 국채 가격도 상승하고 이자율은 더욱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은 일정 부분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글로벌 증시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히토류, 니켈, 리튬, 우라늄 등의 전략적 광물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보호하는 대가로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이는 유럽과 중국 모두에게 큰 경제적 충격을 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유럽에 미칠 영향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터리나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나 리튬을 통제하면 유럽은 배터리 및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 의존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제조업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국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및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에 미칠 영향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독점력이 약화되겠죠.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을 확보하면 중국의 협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중국이 우크라이나산 원자재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면 배터리 생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우선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전략적인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우크라이나 휴전 이후에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동안 러시아는 중국과 경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는 소련과 대립하던 중공이 핑퐁 외교를 통해서 미국에 접근해서 대러시아 공동 전선을 펼쳤던 1970년대와 유사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대중국 공동 전선을 펼 수도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미국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경우에 중국은 여러 가지 악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군사 협력이 축소되겠죠. 러시아는 중국과 무기 기술을 공유해 왔는데 미국과 가까워지면 군사 기술 이전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에너지 공급으로 보고 있고요. 에너지 공급 계약 변경입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협력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줄이고 서방과의 교역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지정학적인 입지를 보면 미국하고는 완전 반대로 모든 방향이 다 막혀 있습니다. 육지로도 굉장히 많은 국가와 접하고 있고 그리고 바다로 진출할 길도 다 막혀 있는데 러시아가 미국과 가까워지면 중국은 동맹국을 하나 더 잃게 되겠죠. 그리고 국제 외교에서도 고립될 가능성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변화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갈 수도 있고 중국이 경제나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재정비를 요구받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국가가 이제 좀 우려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우크라이나 휴전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 성사될 가능성은 글로벌 경제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유럽과 중국은 경제적인 충격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 역시 이런 글로벌 공급망 변화 속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시장 다변화 그리고 금융 안정화, 공급망 재편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고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외교, 경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하면 나누경영 컨설팅